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E인 놈이, 자, 내가 여기서 플러스 Q인 놈을 여기서 요만큼 잡아가지고 이만큼 했어. 그때 한 일의 양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제? W는 F 곱하기 S에서 QED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전압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Q 쿨롱이 아니고 플러스 1 쿨롱짜리를 내가 만다고 여기서 요만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어. 이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뭐한다고? 전이차라고 부른다고. 전이차라고. 그죠? 요게 얼마라고?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죠? 내가 한 전체 일의 양을 뭐? 전하량으로 나누면 돼, 안 돼? 되지. 그죠? 그러면 한 일의 양은 Q가 이렇게 되는데 뭐? QED가 나오잖아. 근데 Q분의 E 값이 뭐야? F지. 아, Q분의 E 값이 저기 Q 쏘리. 다시. QE가 뭐라고? F잖아. 그죠? 네. 전기력의 세기에다가 D 곱해가지고 전하량으로 이렇게 나눠도 되지. 그죠? 그죠?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지. 여기서 어디에서? 여기서 한 거잖아. 기억나요? 전기장의 세기 E는 Q분의 F 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의 세기하고 전기장의 세기하고 전기력의 세기, 받는 전기력의 세기란 건 쿨롱 힘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두 전하의 뭐에 비례해? 곱에 비례해.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지. 그죠?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되고, 전이차 기억납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다고. 전이차 V는 한 일의 양을 만다고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죠? 그래서 B점의 전이차이다. B에서 A까지 전이차를 구해보면 요 B와 A 사이 그리고요. B의 전위에다가 뭘 빼면 된다고? A 전위를 빼면 되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놔가지고 얘를 요만큼 잡아당겼을 때 내가 한 일의 양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W를 해가지고 전하량 Q로 나누면 된다고. 그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압과 전이차입니다. 전압 혹은 전이차라 불러요. 그죠? 전압이란 건 실제 뭐냐면 봐봐. 도선이 이렇게 있어.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 뭐야?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원자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띠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얘들이 뭐한다고?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네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움직여. 맞지? 근데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그래,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죠? 전압을 걸어주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놈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움직여?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얘들이 일제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이렇게 밀어주는 요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전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됩니까? 그죠? 전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쓴다고? 전압의 크기란 건 W를 뭘로 나눈 거야? Q로 나눈 거지. 그래서 단위를 써보면 단위는 힘의 단위가 뭐라고? 줄이고 전하량의 단위가 뭐라고? 쿨롱이라고. 줄 퍼 쿨롱인데 그냥 맨날 줄 퍼 쿨롱 하기 귀찮으니까 뭐 한다고? 그 볼트라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전압의 단위를.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자,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I로 나타내는데 전류의 세기란 건 자, 그러면 도선의 한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얘들아. 도선의 한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선의 한 단면에 1초 동안 지나간 전하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전자의 개수로.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에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갔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고?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전류의 세기를.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1A야. 1A란 건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자가 지나가는 전하량을 우리가 1쿨롱이라 불러. 1쿨롱이란 건 전자 몇 개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우리가 1쿨롱이라 하거든요. 하는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가는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가는 빠르기야. 그럼 생각해봐. 1초 동안에 그러면 2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갔어. 1초 동안에 2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준보다 몇 배 더 빨리 지나간 거야? 2배 더 빨리 지나간 거지. 그럼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2암페어가 되는 거지. 그치? 아,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지나간 전하량에 비례하겠네. 많이 지나가면 많이 지나갈수록 뭔데? 전류의 세기 세겠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가는데, 얘들아, 전하량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1초가 걸린 게 아니고 2초가 걸렸어. 그럼 요 기준보다 더 빨리 지나간 거야? 천천히 지나간 거야? 천천히 지나갔지. 그지? 그럼 전류세기 몇 암페야? 네, 2분의 1암페, 0.5암페입니다. 아,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흘러간 시간에는 만다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전류세기 I는 만다고 T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전하량의 단위가 뭐라고? 쿨롱. 시간 단위 뭐라고? 세컨드. 쿨롱 세컨드, 쿨롱 퍼 세컨드, 쿨롱 퍼 세컨드 하는 귀찮아.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암페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암페어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네. 자, 전압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원인. 단위는 뭐라 불러? 볼트라고 씁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요? 기호하고 단위가 있는데 기호는 비스듬히 쓴다 했죠. 기호는 약간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뭐 씁니까? 똑바로 씁니다. 기호하고 단위의 차이입니다. 그죠? 네. 전류의 세기는 만다고 전류가 이렇게 똑바로 안 썼죠. 약간 전류의 세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단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바로 써 있죠. V를 이렇게 쓰면 이건 만다고 볼트가 돼요. 근데 단위가 뭐 이게 약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좀 글씨기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V라고 읽습니다. V. 기호는 그냥 그대로 읽어요. 기호는 보시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책에 있었나? 전류의 세기가. 전류, 전기의 발생 7단원에 있네. 봐봐. 단위하고 기호 보면 얘는 똑바로 서 있죠. 얘는 뭐였습니까? 기울어져 있죠, 약간. 단위는 똑바로 썼고요. 기호는 뭐 한다고? 약간 기울어서 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 전류는 단위는 암페어라고 썼습니다. 그죠? 자,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세기. 그죠? 단위 시간 몇 초? 1초를 말합니다.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T분의 전하량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는 T분의 Q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류의 세기 I는 T분의 Q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되셨습니까? 자, 1A입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를 뭐라 불러? 1A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1초 동안에 1쿨롱의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 세기. 그걸 뭐라 불러? 1A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준입니다. 1A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1쿨롱이 전자 몇 개라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가지는 전자비 양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 불러요. 불러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 전자 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전류의 방향은 무슨 거에서 무슨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거. 전자 이동 방향은 그렇지.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이거 뭐 이론적으로 이런 건데 뭐 원래 누가 실수가 좀 그런 거. 아니, 그수한 게 아니고, 원래는 옛날에 전류가 뭔가는 흐르는데, 그 뭔가가 흐르는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을 띤 입자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는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 도선에는 전자가 움직이네? 근데 중간에 만들어 놓은 그 이론 얘기는 너무 많지. 그래서 그냥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하고, 실제 도선에서 움직이는 누구야? 자유전자야. 라고 이렇게 한 거야. 예. 실제 과학적인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전류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 플러스극으로 가는 건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어요. 도선에서는. 용액인 경우에는 양이온이 끌려가겠죠. 그쪽으로는. 용액 속에 있으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전류의 흐름을 많은 거 방해하는 정도. 그죠? 자, 볼게요.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이 이렇게, 전기 저항. 항 R이 있는데요. 자, 저항이라는 건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저항이라는 건 왜 생겨? 자, 봐. 도선이 이렇게 있어. 너무 크다.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아까 도선에 실제 누가 움직인다 했어? 그 전자가 움직였지.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원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원자에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게 저항이야. 알겠습니까? 네. 전자들이 이동하다가 원자에 부딪혀.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선의 단면적이 이만큼 단면적이 S입니다.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가정합시다. 얘 저항을 R이라고 놓을게요. 저항을. 자, 단면적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S로. 근데 길이가 이렇게 2배 늘어났어. 가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만큼 가는 동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만큼 갈 때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배 더 커졌어? 2배 더 커졌지. 그래서 저항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예, 길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선의 저항이라는 건 도선이 길면 길수록 뭐 한다고? 저항이 커지겠네. 예, 길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단면적이 길이는 똑같아. 단면적이 두꺼운 걸 썼어요. 길이는 똑같은데 두꺼우면 전류가 더 잘 통할까 못 통할까? 단면적이 ES야. 잘 통하겠니 안 통하겠니? 잘 통하겠죠. 야, 니네 벤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빨대 있잖아. 빨대 두꺼운 빨대 쓰면 어떻게 돼? 꼽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마시면 어떻게 돼? 쭉 들어오지? 안 들어오니?
그 빨대 중에 이렇게 이상한 네모나게 생긴 빨대 있잖아. 네모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조그마한 구멍 하나 뚫려 있고 여기 조그마한 구멍 하나 뚫린 게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얇은 거. 이거 마시면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단면제 얇아서 이거 저항이 뭐한 거야? 큰 거지. 이건 저항이 작은 거지. 그죠? 스무디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걸로 먹으면 먹을 수 있겠니? 아우. 못 먹겠지. 그죠? 예, 이런 걸로 먹어야 되지. 그래서 넓으면 관이 넓으면 만다고 단면 저항이 작아지겠네. 그래서 얘는 2분의 R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저항이란 건 뭐에는 반비례해? 단면적에는 넓이에 반비례하죠. 단면적.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저항 R이란 건 뭐에는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해. 단면적에는 뭐 한다고? 반비례해요. 근데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단면적이라 하더라도 봐봐.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단면적이야.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얘는 은이야. 얘는 나무야. 저항이 똑같을까? 다르죠. 물질마다 가지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유한 값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비라고 비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로라고 합니다. 비저항. 비저항에서 비자가 니네가 알고 있는 이 비자가 아닙니다. 이 비자가 아니고 비교하다 할 때 그 비자입니다. 물질마다 비교되는 고유한 값이 있는 거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길이에 같은 단면적인데 비저항이 크면 저항도 뭐야? 커져요. 비저항이 작아지면 저항 값이 작아지고. 금속은 비저항 값이 작고 비금속은 비저항 값이 뭐야? 커요.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했네 방금. 전압.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류. 그 다음 뭐? 저항. 요거 세 가지 했죠? 그죠? 요거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만든 법칙. 중학교 때 거. 그렇지. 오매 법칙. 옴 아줌마 법칙. 오매 법칙입니다. 그죠? 네. 전류의 세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란 거. 전자들이 빨리 움직이면 전류가 많아 센 거지. 빨리 움직이려면 뒤에서 세게 밀어야 돼? 천천히 밀어야 돼? 세게 밀어야 되지. 전압에 비례해. 저항이 크면 잘 흐를까 못 흐를까? 못 흐르겠지. 저항에는 뭐 한다고? 반비례하는 거지. R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 쉽네. 그래서 뭐한 거? V는 Ir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중학교 때 했죠? 전압이란 건 전류 곱하기 저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물리 2에 있었거든요. 2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온 거야. 교육과정 바뀌면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 Y축이 전압입니다. X축이 전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기울기가 뭐 의미할까요? 기울기 뭡니까? 저항이죠. I. 이게 V니까. I분의 V네, 선생님. I분의 V니까 뭐야? 딱 저항이죠. 여기다 딱 넘어가니까. 기울기는 저항을 뜻하는구나. 근데 이건 중학교 2학년 수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은 조금 더 어려워. 여기가 V. 그러면 기울기는 뭐 한다고? 뭐야? 저항분의 1이지. X축, Y축 바뀌었으니까. 오. 맞죠? 전압이고 전류잖아. R분의 1이죠. 그죠? 네. 네. 내가 예전에 학원에서 있을 때 중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때 이게 있었거든요. 전압 전류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했어. 저항이 가장 큰 물질은 가지. 그치?
내가 가를 안 찍고 마를 찍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 나다라 찍은 놈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니까. 그 찍었는데요. 그 찍으려면 이 새끼야. 제대로 찍. 야, 그래프를 보고 찍어. 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가만히 있다. 시키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야. 이 가운데 글 찍으면 어떡하냐. 뭐 중용이야? 잠이 깼는데 잠깐만. 어? 뭐 중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Y축이, 그래. 고등학교 때 얘기잖아. Y축이 전류고 X축이 뭐라고? 전압이지. 기울기가 뭐라고? 저항분의 1입니다. 기울기는 저항분의 1입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네. 피곤하죠. 토요일 오후쯤 되면 나른하니, 잠도 오고.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근데 좀, 날이 좀 길어진 것 같지 않니? 날씨가 좀 흐리다고. 앞에 저희 영어 선생님 날 너무 좋다고 아, 낮이었고, 이제 땅거미가 지잖아. 3시쯤. 3시쯤이었어. 낮에는 날씨가 화창했는데, 밤 되니까, 예, 날씨가 좀 쌀쌀하니. 난 선생님은 이렇게 땅거미 지는 시간 딱 있잖아. 해가 딱 넘어가 땅거미 딱 지는 시간 있잖아. 정말 싫어해요. 어둠이 싹 내리는 거 있잖아. 그죠? 그때, 이렇게 밖에 딱 있잖아.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그때 했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밖에 안 나와요. 웬만하면 건물에 안 나와요. 난 낮이 긴 게 좋더라고. 낮이. 예, 여기 좋긴 좋았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가려면 백야 때 저기 북유럽에 이런 데 가가지고 백야 때 1년 300일 이제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밤이잖아. 밤에도 허락해 되니까 거기는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가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는 지휘하면서 지평선을 싹 돌다가 다시 뜨거든요. 이렇게 해가.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좋지. 야, 하루 종일 불 켜져 해 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북유럽을 잘 가고 북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뭐지? 오로라도 보고, 좋지 않니? 환경도 깨끗하고. 싶어. 영국이랑 영국, 프랑스, 걔네들은 야만인 족들이야, 걔들. 야,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애들이 전 세계에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녔잖아. 안 그래? 유럽에서도 걔네들 얼마나 싸웠니? 지네들끼리 박 터지게끔. 안 그래? 아니, 프리미어 리그 가서 야구 보는 거잖아. 영국의 훌리건들도 유명하잖아. 걔네들 옛날에 1980년대 훌리건들은 정말 미친놈들이 정말 많았어요. 축구 지잖아. 내려와가지고 막 불 던지고 막 불 피우고 난리가 나였어요. 그 정도였어. 요즘은 좀 낫지. 그렇게 하면 아예 그냥 축구장을 입장을 안 시켜버리잖아. 신혼조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나아진 거예요. 55분에 쉬는 네, 55분에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오메 법칙입니다. V는 뭡니까? IR이죠, 그죠? 그래서 V는 IR. 자, 저항이 생기는 까닭 이거 봅시다. 저항이 생기는 까닭 만나고 전류할 때 도선 내부에 자유전자가 누구와 충돌해? 원자와. 자유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란 건 길이에 비례하죠. 단면적에는 만나고 반비례합니다. 실제 값은 어떻게 돼야 돼? R은 이걸 는 만들면 비저항값이 붙습니다. S분의 L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네. 자,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1초 동안에 어떤 저항이 있어. 이 저항에서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 소비 전력이라 불러. 그러면 전기 에너지란 건 어떻게 된다고? 사용한 전기 에너지. 네. 전기 에너지.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W는 힘 곱하기 뭐야? 이동거리가 있잖아. 그냥 전체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 W는 뭐가 됩니까? 아까 이거 기억나? V는 Q분의 W라고.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W는 QV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큐가 저- 갑자기 왜 등장하지?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예. 스몰 QV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QV인데, 아까 전하량 어떻게 되더라? 전류의 세기라는 거 뭐에 비례하더라? 전하량에는 비하고 시간에 반비례한다며. 그럼 Q에 대해서 풀면 이것도 Q는 어떻게 돼? I 곱하기 VT가 됩니까? 얘가 V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정리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따라서 전기 에너지란 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나요? 유도하는 거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봐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옴의 법칙에서 V는 뭐라고? IR이잖아. 그럼 V 대신에 IR도 대입하면 어떻게 돼? I 제곱 RT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I 대신 R분의 V 넣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R분의 V 제곱에 T가 되겠죠. 필요한 거 그때그때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직렬 연결이야. 봐봐. 도선이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어. 직렬 연결돼 있으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다 같대? 같지? 그럼 뭐만 달라? 전압만 다르겠네.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전압이 다르지. 그죠?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전류 있는 거 요거랑 요거 넣으면 되겠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그죠?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3옴이야. 그럼 얘 넣으면 되겠네. 저항이가. 전류가 같으니까. 그럼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비도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래. 어차피 전류가 같으니까 1대 2대 3이 되겠지. 병렬 연결이야. 만약에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죠?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야. 병렬 연결은 뭐 같아? 전압이 같아요. 여기에 10V 걸리면 여기도 몇 볼트 걸려? 10V 걸려요. 이해됩니까? 그럼 전압이 같으니까 전압이 들어있는 거 쓰면 되겠네. 전압이 들어있는 거. 그럼 전압이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 쓰면 되지. 그죠? 그죠? 근데 전압이 있는데 뭐도 있어? 전압이 같으니까 전압은 제껴놓고 이건 제껴놓고 풀고 나면 근데 뭐가 있어? 저항이 있네. 저항이 많다고 반비례하는 거네. 그럼 저항이 있는 거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죠? 그럼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분의 V제곱 대 2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네. 어차피 V제곱 V제곱 하니까. 네. 그렇죠. 2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비가 2대 1인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세 개 다 있는데 필요하신 거 자기가 골라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밥 매러 갈 때 호미 들고 가고 나무 풀 베러 갈 때 낫 들고 가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만나고 갖다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비유가 너무 이상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단위놈을 쓴다고 전기에너지니까 네, 줄을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있습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 불러. 전체 내가 1시간 동안 에어컨을 켰어. 이만큼 전기 에너지를 썼어. 소비 전력 있어. 1시간 동안. 그럼 나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알고 싶어. 뭐 1시간으로 나누면 돼, 안 돼? 되지. 근데 1시간이니까 1초당이니까 얼마면 돼? 3600초로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네.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 소비 전력이야. 그래서 소비 전력은
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체 사용한 전기의 에너지를 뭔다고?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네. 얘가 시간이니까 뭐면 돼? 날아가네? 그럼 뭐가 됩니까? VI가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고 I 제곱 R 되고 혹은 뭐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나눈 거니까. 그죠? 자, 소비 전력의 단위. 한일의 에너지의 단위 줄, 퍼, 시간 단위 세카 해도 되는데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단위가 있어. 그렇지. 와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전력이라고 하죠. 그죠? 와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 그죠? VI, I 제곱 R, R분의 V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세커 혹은 와트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했습니다. 직렬 연결까지만 딱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얘가 R1입니다. 얘가 R2고. 얘가 전압이 있다고 하죠. 여기가 3ohm이 걸렸다고 합시다. 여기가 6ohm이 걸렸어. 18V가 이렇게 걸려있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해?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하면 되죠. R은 R1에다가 R2를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ohm 더하기 9ohm 하면 되거든요. 6ohm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9ohm 됩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합성 전체 저항 값은 큰 값보다 크네? 왜 커져? 저항을 직렬 연결로 이렇게 따로 있을 땐 3ohm, 따로 있을 땐 6ohm인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9ohm이 됐어. 왜 커져? 한 줄인데 왜 커져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이렇게 되면 두 줄이야 싸가지고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길이가. 도선이 길면 저항이 뭐 한다 했어? 커진다 했잖아.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저항이 커지는 이유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값보다 저항이 커집니다. 합성 저항은. 알겠습니까? 네.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자, 그래서 이게 전체 전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전압 V는 IR 해가지고 18V는 I 곱하기 9ohm이네. 따라서 I 값이 얼마? 2A가 이렇게 하겠네. 2A의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뚜루루루 뚜뚜뚜루루루 뚜뚜 이렇게 흘러가죠. 왜? 야, 여기 I1이 흐르죠. 여기 I2가 흐르겠죠. 얘도 얼마? 2A. 여기도 얼마? 2A. 전체 전류도 얼마? 2A.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I1에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 I1도 R2에 흐르는 I2하고 뭐 한다? 다 같습니다. 직렬 연결하면 뭐가 같다고?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직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뭐 같다고?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세기가 뭐하다고? 같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계산해 볼게. R1에 걸리는 전압. 전압 곱하기 전류 V1는 얼마? 6V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6V.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렇죠. V2는 12V. 6V, 12V 나니까 얼마? 18V. 그렇네. 전체 전압은
V1에 걸리는 거랑 V2에 걸리는 걸 합한가 봐 하고 똑같네. 그죠? 자, 봐봐.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얘들아? 1대2. 그래. 저항의 비가 1대 2야. 근데 전류의 비는 1대 1이죠. 전압의 비는 1대2. 1대입니다. 아, 직렬 연결하면 도선에 걸리는 저항의 비가 R1 대 R2의 비가 1대 2면 1대 2다, 그제? 이건 무슨 비하고 똑같아? 전압의 비하고도 같아요. 근데 뭐하고 똑같아? 소비 전력의 비하고도 같아요. P1, P2하고도 같아요. 전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비하고도 같아요. W2하고도. 전류만 같고요. 알겠습니까? 저항의 비랑 전압의 비랑 걸리는 전압의 비랑 사용한 소비 전기 에너지의 비랑 소비 전력의 비가 맞다고 싸그리 다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구만.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전류 다 똑같습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전체 전류 같습니다. 전압 뭐에 비례한다고? 저항값에 비례합니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다. 그죠? 전체 전류는 전체 전압은 각 전압을 더한 거와 똑같죠, 그죠? 합성작용도 맞고요.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맞다고 비례합니다. 그죠? 전체 소비 전력도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 전력도 같고 뭐 사용한 전기 에너지도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W1 대 W2는 R1 대 R2하고도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보시면 저항의 합성장 비교. 직렬 연결.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있죠? 효과.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어서 합성 저항의 크기가 저항은 사용된 저항값 수준 중에서 만다고 제일 큰 값보다 커져요.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죠? 네. 병렬 연결까지 합시다. 너무 심해.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입니다. 10분 쉰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쉬어버렸다. 거의 30분 셨어. 저 근데 27분에 차와요. 27분에 자와요. 너는 25분에 나가요. 예? 자, 여기 3옴이 있고 여기가 2옴이, 6옴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8V가 있어요. 여기 R1입니다. 여기 R2고 저항. 여기가 전체 전압 V를 18V라고 합시다. 자,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전체 저항 R은 만다고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맘대 R2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6분의 3 하면 됩니까? 네.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얼마라고? 2옴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병렬 연결하니까 전체 저항값이 뭐 했어? 줄어들었지. 왜 작아져? 줄어든 이유. 그 넓어진 이유. 그렇지.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단면적이냐. 자, 그래서 전체 전류를 계산하면 전체 전류 I를 계산하면 I는 뭐분의 R분의 V다 이가. 전체 전류가 2옴이야. 전체 전압이 18V죠. 그럼 몇 암페어 흘러? 9A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수인아 빨리 가. 가요. 이제. 그죠? 그러면 9A가 이렇게 흐릅니까? 저건 뭘 들어요? 내가 다음에 오면 수업 시간에 오면 내가 틀어줄게요. 9A 오죠? 그죠? 9A 오면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전류의 비는 몇 대 몇으로 흘러야 돼? 2대 1로 흘러야겠지. 그죠? 네. 저항의 비가 1대 2니까 전류의 비는 2대 1로 흐르면 되지.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 흐른다고? 2가 흐르고 이쪽으로 1이 흐르면 되지. 그럼 전체 얼마? 3분의 2. 전체 3분의 1을 흐르면 되겠네. 9의 3분의 2니까 얼마야? 6A 흐르죠.
9의 3분의 1이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3암페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 18V. 여기 걸리는 전압 18V죠. 요게 전압 V1이고 여기에 걸리는 게 분압 V가 되겠죠. 전체 전압도 몇 볼트? 18V네. 아,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네? 전압이 같아지겠네. 그죠? 네.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저항의 뭐하다고? 전압이 같다. 그죠? 전압이 같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라고 풀면 훨씬 더 많다고 빨리 풀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병렬 연결을 저항을 저항을 다 하지 말고, 여기 1옴이라 가정하고, 여기 2옴이라 가정하고, 여기 3옴이라고 가정해봐. 가정하면, 봐라. 여기가 6V야. 그러면 1옴분의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몇 볼트 걸려야 된다고? 6볼트. 여기도 몇 볼트 걸려? 6볼트. 여기도 몇 볼트 걸려? 6볼트 걸려야 되지. 6볼트 걸려야 되니까 맨 첫 번째는 몇 암페어 흐르면 돼? 6암페어 흐르면 되겠네. 맞니? 두 번째는 몇 암페어? 3암페어. 세 번째 몇 암페어? 2암페어 흐르면 되지. 그럼 들어올 때 얼마로 들어와야 돼? 11암페어로 들어오면 되겠네. 나갈 때는 몇 암페어로 흘러? 11암페어가 되겠네. 이게 전체 전류지. 그죠? 그럼 전체 전류 알고 전체 전압도 안 해? 그럼 저항 구할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V는 IR 해가지고 전체 전압이 6V, 전류는 11A 해서 R 하니까 R 값이 얼마 나온다고? 11분의 6옴이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지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뭐 한다고? 전압이 같죠. 전류는 저항에 뭐 한다고? 반비례해요. 전압이 같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전압이 같은 게. 근데 전류의 비도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고 소비하는 전력의 비도 뭐 한다고? 소비 전력의 비도 뭐 한다고? 저항에 비례해 반비례해? 반비례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소비 전력도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풀어오세요, 요거. 요거 푸실 수 있을 겁니다. 35쪽만요. 네. 진짜 평균